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마카오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마카오 도박왕이라 불리는 선시티 그룹 회장 조우조화, 영문명 엘빈 차오가 원정 도박을 조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우조화를 비롯해 모두 11명이 체포되는데 검은 복면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호송차에 실리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웬만한 범죄자도 이 정도는 아닌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공 원저우 경찰의 의뢰를 받아 마카오 경찰이 조우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원저우와 마카오 경찰에 따르면 조우조화는 2007년 마카오에서 도박업에 뛰어든 이래 2016년부터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인터넷 도박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공 본토에서 1만 2천 명에 달하는 주주와 도박 대리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수신 행위와 도박업을 벌였는데 주로 교통편을 지원해 본토인들이 원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1만 2천 명의 주주 대리인을 내세워 본토에서 8만 명의 도박 회원을 거느렸습니다. 8만 명의 회원은 공산당원들입니다. 공화는 그의 도박 플랫폼으로 해외로 흘러나간 돈이 엄청나다면서 국가 전체에 크나큰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출 자산은 1조 위엔 이상으로 중국 내 복권 수입의 2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마카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300만 마카오 달러도 압수했습니다. 8만 명의 회원은 거의 공산당원으로 돈 세탁을 위해 도박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조우조화가 체포되자 마카오 관련 업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선시티 그룹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시티 엔터테인먼트는 30.97%, MGM은 10.31%, 갤럭시 엔터테인먼트는 5.42%가 빠졌습니다. JP모건은 조우조화의 체포로 마카오 카지노 VIP 수입이 30에서 50%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우조화는 재산이 400억 타이완 달러, 한화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부입니다. 1974년생으로 선시티 그룹의 창업자인 조우조화는 광동성 정협위원도 지냈습니다. 집이 가난해 학교를 자퇴하고 마카오에서 도박객을 끌어와 돈을 빌려주는 대마자의 역할부터 시작해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중화권에서는 그를 두고 스탠리 홀을 잇는 도박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사업 재간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카오 지하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14K의 두목 인구어쥐의 눈에 들어 그의 측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박업에 뛰어들었는데 인구어쥐가 감옥에 들어가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자산을 급속히 불려 2007년에 선시티 그룹을 세우고 금융, 부동산, 여행, 영화 제작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카오 도박장의 최고 중개인입니다. 선시티 그룹은 도박 중개 시장의 40에서 45%를 차지하며 2019년의 경우 마카오 전체 카지노 수익의 15%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조우조화의 체포는 간단치 않습니다. 그저 원정 도박을 조정해 체포된 수준 이상입니다. 중공 고위층들을 위해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진핑 반대 세력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조우조화는 홍콩 코미디 주인공인 시미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돈 세탁에 연관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시첸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체포된 주된 원인은 해외 자금 유출 방지 차원이기도 합니다. 조우조화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도박으로 큰 부자가 된 그는 중공에서 자선 차원의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허난상 정저우 수재가 났을 때도 허난 자여우를 외치며 개인 명의로 300만 유엔의 수재 의연금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선전하는 홍색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도 했습니다. 해외 파병 중공군의 해적 소탕 스토리를 그린 레시 오퍼레이션, 동남아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특수부대의 활약상을 묘사한 메콩강 액션 등 10여 편의 체제 선전 영화에도 투자했습니다. 그의 선시티 그룹은 중공의 보나 영화사와 여러 차례 합작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보나 영화사는 준공이 건당 기념으로 크게 홍보한 6.25 전쟁 영화 장진호를 출품한 회사입니다. 조조화의 보나 영화사 커넥션도 관심거리입니다. 영화사를 포함한 준공의 연예계는 돈 세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전 중앙정법위서기, 전 중공공안부장 멍젠주는 2016년 11월 글을 불러 메콩강 액션 영화를 제작한 것을 두고 크게 치하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멍젠주 주재로 조조화를 불러 좌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최근 숙청된 공안부 상무부부장 푸정화와 공안부 당위원 순리진도 참석했습니다. 조조화의 선시티 그룹은 호주의 크라운 카지노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60 미니츠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다룬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범죄와 연루된 호주 크라운 카지노는 마카오 선시티 그룹의 정킷, 즉 원정 도박 여행 목적지였습니다. 선시티는 전 세계 카지노 VIP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은 물론이고 호주 시드니와 멜번에도 최상위 정킷 고객을 받는 VIP 시설을 보유했습니다. 60 미니츠 프로그램은 선시티의 핵심 인사 조조화가 삼합회 같은 범죄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호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호주 당국은 조조화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조화는 잘 모르는 일이며 당분간 호주에 갈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니엔따이 샹첸칸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내막을 보도했습니다. 2019년 호주 매체가 크라운 카지노를 조사할 때 시진핑의 친족에 연루돼 있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당시 호주 경찰은 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정 도박단의 전세기 한 대를 수색했는데 거기서 VVIP 고객 명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는 VVIP들인데 이 가운데 시진핑의 외사촌 동생 치밍도 있었습니다. 치밍은 호주 여권을 지니고 멜번에 부동산이 있다고 타이완의 니엔따이 샹첸칸은 전했습니다. 치밍의 카지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중국 외교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니엔따이 샹첸칸은 시진핑의 외사촌 동생 치밍은 조조화의 비즈니스 거래로 인해 호주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매체들은 거의 반년 동안 크라운 카지노와 선시티 그룹 그리고 삼합회와 중공 관리들의 커넥션을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조조화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조화가 호주를 시끄럽게 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제 카지노의 제왕 조조화가 복면의 수갑이 채워져 체포됨으로써 마카오의 도박 산업은 철저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조조화는 부인과 정부 간의 혈투로도 중화권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위의 사진이 그의 부인 천 후일링이고 아래 사진이 모델 출신인 맨디 류입니다. 두 여인은 장장 6년 동안 조조화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맨디 류는 조조화의 사이에서 일남 삼녀를 낳으면서 정실 부인 천 후일링의 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조화는 결국 부인을 택하고 맨디 류와 결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한화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맨디 류는 이 돈으로 영국의 호화 저택을 구입해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정실 부인 천 후일링이 사랑을 쟁취한 것으로 귀결되는 듯 했지만 조조화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가운데 누가 최후의 승자인지를 두고 네티즌들끼리 말들이 많습니다. 천 후일링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형수님 힘내세요 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